11일 방송된 JTBC 월화 드라마 눈이 부시게, 연출 김석윤, 극본 이남규 김수진, 제작 드라마하우스 9회에서 샤넬 할머니 정영숙 분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밝혀졌다. 기억되지 않는 죽음은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고, 납치된 남주혁은 또 다른 위기를 맞으며 궁금증을 증폭했다. 이날 방송에서 혜자, 김혜자 분은 홍보관에 나오지 않는 샤넬 할머니를 수소문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떠나기 직전 혜자를 찾아왔던 샤넬 할머니의 행적에 혜자의 불안은 커졌다. 그러던 중 떠나려던 준하, 남주혁 분은 경찰들의 방문에 샤넬 할머니의 죽음을 알게 됐고, 혜자 역시 뉴스로 그의 죽음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다. 준하는 샤넬 할머니가 한국에 있는 아들 정원조 분을 만나러 갈 때도 함께 했다. 준하의 예상과 달리 아들은 어머니를 반기지 않았다. 누구보다 샤넬 할머니의 죽음을 믿을 수 없는 준하였지만, 보험 수령인이 사망 직전 준하로 바뀌면서 용의자로 몰렸다. 혜자와 홍보관 노인들은 경찰서 앞에는 준하의 무죄를 외치며 침묵 시위까지 벌였다. 준하의 무죄는 샤넬 할머니가 남긴 편지로 밝혀진다. 샤넬 할머니의 상주가 되어 외롭게 장례식장을 지키던 준하는 너도 내 인생이 애틋했으면 좋겠다는 혜자의 말에 무너졌다. 혜자는 장례식을 마치고 방에 들어박힌 준하를 끌고 포장마차에 갔다. 늘 혜자, 한지민 분을 향한 마음을 숨겼던 준하였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평생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품지 못해서 괴로웠다. 그동안 날 괴롭게 했던 건 나 스스로였다며 그리워하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 괜찮다. 내 인생을 끌어안고 울어준 사람이 처음이었다는 말로 자신을 대신해 울어준 혜자에게 진심을 전했다. 그 말에 울컥한 혜자는 당장 오로라를 보러 가라며 등을 떠밀었다. 내 생각은 안 해도 되니까 25돌이 혜자를 생각해줘라는 말로 혜자와 준하는 서로에게 안녕을 고했다. 그렇게 떠나려던 준하였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희원, 김희원 분에게 납치당하는 신머드 엔딩은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아들을 그리워했지만 결국 죽음을 선택한 샤넬 할머니의 외로운 죽음은 씁쓸한 현실이었다. 그런 샤넬 할머니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은 혜자와 준하였다. 준하와 샤넬 할머니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었다. 우리가 또 만난다면 그때는 내가 꼭 이준하 씨 엄마로 태어날게요라는 샤넬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는 시청자들의 가슴에도 사무쳤다. 혜자는 70회가 넘게 살았는데 결국 사진으로만 남았다고 죽음 뒤에야 알게 된 샤넬 할머니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줬다. 김혜자와 정영숙의 세월이 묻어나는 깊은 연기와 남주혁의 섬세한 눈물 연기는 여운과 감동의 깊이를 더했다. 종영까지 단 3회만을 남겨두고 준하에게 닥친 위기는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다. 사채 빚에 시달리는 희원은 샤넬 할머니의 보험금 문제로 준하에게 악의를 품기 시작했다. 홍보관의 검은 속내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형이었던 희원이 본색이 드러나면서 예측 불가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다. 한편 9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7.7%,
수도권 기준 9.4%, 닐슨 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을 기록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동시간대 1위를 굳건히 지켰다. 2049 타깃 시청률 역시 4.3%를 기록, 월요일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 전 채널 1위를 유지하며 폭발적 반응을 이어갔다. 피투성이로 감금된 준하의 충격 엔딩으로 위기감이 증폭된 눈이 부시게 10회는 오늘 12일 밤 9시 30분 JTBC에서 방송된다. 12일 방송된 JTBC 눈이 부시게에서 이준하, 남주혁 군은 김희원에게 납치돼 폭행당했다. 김희원은 나 진짜 신고하려고 했냐고 했고 이준하는 그만해라고 말했다. 김희원은 사람 새끼가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내가 너한테 다 챙겨줬잖아. 기억 안 나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반상주 노릇했고 아버지 유치장 들어갔을 때도 백방으로 뛰어다녔잖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라고 말했다. 이준하는 그런 김희원에게 선을 넘었다. 제발 그만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희원은 되려 화를 내며 맨날 적자다. 나 여기 운영하려고 사채빚까지 끌었었다. 이거 어떻게 다 갚냐? 내가 갚아주냐? 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자식들도 나 몰라라 하는 노인네들 돌봐주고 보험 들어주고 돌아가시면 보험금 받아서 보답 좀 받겠다는데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뭐 사람 죽여서 라고 말하며 멈칫했다. 김혜자 군은 러시아로 여행을 떠날 이준하에 대해 생각했다. 김혜자는 이준하의 여행 가방을 걱정했다. 그러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웠고 이에 앞서 이준하의 집을 찾아가 보기도 했다. 김혜자는 이준하의 집이 어질러져 있는 것과 그의 짐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의문을 품고 걱정했다. 밤을 꼬박 지새우며 이준하를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혜자는 곧바로 홍보관으로 향했다. 홍보관에서는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 할머니는 오늘 밤새 놀고 내일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혜자는 이준하 팀장을 봤냐고 물어봤지만 다들 보지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그때 휠체어 할아버지 전무송가 김혜자를 붙잡았다. 휠체어 할아버지는 이준이라고 말하며 이준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직원의 방해로 더 자세한 말은 듣지 못했다. 김혜자는 홍보관의 지하로 향하는 계단에 떨어져 있는 구슬들을 발견했다. 김혜자는 그것이 남주혁의 것임을 확신했다. 김희원은 그런 김혜자에게 야유회 가자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현의 도움으로 벗어난 김혜자는 혹시 여기서 들라는 보험 들었냐고 물었다. 우현은 아니라고 했다. 김혜자는 이에 의심을 품고 홍보관의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을 모았다. 김혜자는 김희원의 계획을 눈치챘다. 김희원은 보험을 든 노인들을 데리고 가다가 사고를 낼 생각이었다. 김희원은 자신 또한 버스에 탈 예정이었고 자신들의 안전벨트만 제대로 해놓을 예정이었다. 이를 눈치챈 김혜자는 보험을 들지 않은 노벤져스를 모은 뒤 계획을 짰다. 홍보관의 야유회 당일 우현은 노인들에게 보험금 타려고 수 쓰는 거다. 보험 안 든 사람은 안 부른 거다라며 부른 사람은 10원 한 장 안 쓴 사람들이잖나.
세상에 거저먹는 돈 없다고 설득했다. 그 사이 김 회장은 다른 노인들과 함께 지하로 향하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현은 노인들과 함께 탈출을 시도했고 김 회장은 이준하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김 회장가 도착한 곳에는 휠체어 할아버지가 있었다. 김 회장은 휠체어 할아버지를 데리고 이준하를 찾기 위해 또 한 번 움직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이준하를 발견했다. 김 회장은 모두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다. 달리는 버스 안 이준하는 자신을 구해주러 왔던 김 회장에게서 25살의 김 회장을 엿본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했다. 김 회장은 바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석양 때문에 하늘도 바다도 다 황금빛이다. 바다가 꼭 미소 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바닷가에서 휠체어 할아버지의 담요를 챙겨줬다. 휠체어 할아버지는 김 회장가 보는 앞에서 시간을 돌리는 시계를 떨어뜨렸다. 시계의 뒷면에는 HJ 블랙하트 JH라고 써 있었다. 김 회장은 혼란스러운 기억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안내상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왔다. 그리고 돌아본 곳에는 남편을 잃은 젊은 김 회장, 한지민가 서 있었다. 김 회장은 눈을 떴다. 그리고 긴 꿈을 꾼 것 같다. 그런데 모르겠다. 젊은 내가 늙은 꿈을 꾸는 건지, 늙은 내가 젊은 꿈을 꾸는 건지라고 말했다. 병원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이준하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는 김상현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